안녕하세요. 와인 전문 강사 남은경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와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양조가들이 벤치마킹하는 와인이고, 와인의 표본이고, 와인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와인의 특징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와인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기원전 7세기부터 로마에 의해서 와인이 전파되어서 그때부터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의 전파를 보면 중근동 지역의 조지아 지역에서부터 인류의 와인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또 그리스와 로마로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영토를 확장하면서 전 유럽, 프랑스를 비롯해서 전 유럽으로 와인 양조 방법을 전파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주 번성했던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 길로 와인이 많이 와인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었지만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더 이상 와인은 네트워크가 끊김으로 해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이슬람의 교리에 의한 금주, 그래서 와인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는 그런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그 당시에 이렇게 전 유럽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예배의식에 와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수도원과 교회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중세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에 의해서 수도사들의 기도와 순수한 노동으로서 그 와인의 품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12세기에 보르도 아퀴텐 공국입니다. 보르도 땅이 포함된 아퀴텐 공국이라는 지역의 상속녀, 그렇죠? 공주죠. 그 공주 엘레오노르가 노르망디의 공작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노르망디의 공작이 나중에 영국 왕 헨리 2세가 되는데, 그 공작과 결혼을 함으로 해서 보르도 땅을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보르도 땅이 영국 사람들에 의해 영국에 유입되면서 영국 사람들은 보르도 와인을 굉장히 손쉽게 마실 수 있게 되죠. 중세 시대의 프랑스 지도를 보면 노르망디 지역도 영국 땅이고, 밑에 보르도 땅도 영국 땅이고, 이렇게 해서 프랑스의 거의 반은 영국 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0년 전쟁이 일어나죠. 이 보르도 땅이 거의 한 300년 동안이나 영국 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르도 땅을 되찾기 위한 전쟁, 겉으로는 왕이 쟁탈권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속뜻은 보르도를 탈환하기 위한 지리한 100년이 넘는 기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오르디앙의 성녀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성 미카엘의 가호를 받은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프랑스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부르도 땅을 탈환하게 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부르고뉴 지역의 와인들이 프랑스 왕실에 공급이 되게 됩니다. 보르도 와인이 좋긴 하지만 거리상으로 프랑스 파리와는 많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왕실에 공급된 와인들은 가까운 부르고뉴나 루아르나 쌍파뉴 지역의 와인들이 프랑스 왕실에 공급이 되었고, 그 당시에 동페리뇽이라는 수도사, 그 수도사에 의해서 코르크 마개가 발명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코르크 마개로 와인을 병을 이렇게 막고, 또 그 당시에 유리병이 대중화되는데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유리병이 이제 흔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유리병을 가지고 와인을 보관하고 코르크 마개로 막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와인이 드디어 보관하는데 용이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7세기, 18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55년에 파리 만국 박람회가 열립니다. 산업혁명 후에 무역상품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데 1회는 런던에서 실시되었고 2회가 이제 파리에서 실시되는데, 파리에서는 런던에 없었던 그 상품이 와인이었습니다. 이 프랑스는 전 세계의 농업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축산물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그래서 농산품 와인을 전시하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로 이제 와인이 어떤 와인이 더 좋은 우수한 와인인지 세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등급을 매겨서 이걸 한번 전시를 해보자 해서 그 당시의 나폴레옹 3세에 의해서 그 3세의 명령에 의해서 그랑크리 클라세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르도 지역, 또 그 안에 보르도 지역 안에도 메독이라는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와인들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메독에 한해서 61개의 샤또는 와이너리를 말합니다. 샤또가 선정되기에 이릅니다.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역사와 전통을 계승 유지하면서 별 변화 없이 그랑크리 클라세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르도에서 이제 보르도 와인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하게 됩니다. 만국 박람회에 의해서. 그렇지만 얼마 못 가서 1860년대에 필록세라라는 뿌리옥벌레가 포도밭에 창궐 하게 됩니다. 진딧물 같은 전염병인데요. 그래서 포도밭에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유럽의 포도밭이 초토화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와인의 포도의 생산이 확 줄어버리고 거의 3분의 1로 줄고, 또 보르도 와인은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지만 보르도 와인이 굉장히 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 보르도 와인이 성행하게 됨으로 해서 프랑스 정부에서 이 원산지를 속이지 말라는 어떤 정부 차원의 와인 품질 관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필록세라 재앙이 한 30-40년이 계속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프랑스 정부에서는 1907년에 원산지를 속이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지만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가 1935년에 드디어 AOC라고 하는 원산지 호칭 제한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OC라는 원산지 제한 제도는 앞으로 프랑스 와인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록세라는 어떻게 극복하게 됐느냐 하면 포도나무의 뿌리는 미국 종이고 그 줄기는 유럽의 종으로서 접붙이기를 하는 것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필록세라를 극복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1976년에 파리의 심판이라는 프랑스 와인과 미국 와인 블라인드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 와인이 굉장히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일어나는 미국 와인의 압승으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와인의 어떤 그런 좌절 이런 것들이 잠시 있었고요.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프랑스 사람들의 그 역설, 프랑스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고단백 그 고지방 식사를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훨씬 더 심장병의 그 발병률이 훨씬 낮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프랑스 역설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레드와인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와인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프랑스 와인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와인의 역사가 와인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중근동 지역 조지아에서 와인의 인류의 와인 역사가 시작되어서 메소포타미아 지방, 이집트,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프랑스를 비롯한 전 유럽으로 와인이 전파되었다가 로마가 멸망하면서 와인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수도원, 교회,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함으로 해서 전 유럽이 기독교 지배하에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 예배 의식에 예수님의 피로서 와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도사들이 와인을 재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이슬람의 금주인 그 상황에서도 와인은 계속 지속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중세 유럽 최대의 와인 수입 시장이었습니다. 12세기에 보르도 상속녀 엘레오노르의 재혼으로 지참금, 영국 왕 헨리 2세와 결혼을 하면서 지참금으로 보르도 땅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르도는 300년 동안이나 영국 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르도 땅을 탈환하기 위해서 10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녀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다시 보르도 땅을 탈환하게 되죠. 그리고 프랑스 왕실에 공급된 와인은 부르고뉴와 쌍파뉴 와인이었습니다. 코르크 마개가 동페리뇽에 의해서 발명되고 유리병이 대중화되어서 와인이 드디어 제대로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가 17세기에서 18세기입니다. 1855년에 파리 만국 박람회가 열리는데 그 나폴레옹 3세에 의해서 그랑크리 클라세 61가 보르도 메독 지역의 샤또에 한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때 선정된 그 그랑크리 클라세가 별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1860년대에 필록세라라는 뿌리옥벌레가 창궐해서 포도밭에 재앙이 오는데 유럽의 포도밭을 초토화하는 그런 일이 한 30년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접붙이기에 성공을 해서 포도나무의 뿌리는 미국종, 품종은 유럽종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랑스 와인의 품질을 향상시킨 제도가 1935년에 아펠라시옹 오리진 꽁트롤레 원산지 호칭 제한 제도를 도입하게 됨으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 원산지를 속이지 못하는
그런 품질 관리에 와인의 품질 관리 그렇게 해서 프랑스 와인의 그 품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파리의 심판과 프렌치 패러독스 요거는 미국 와인의 역사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